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친절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차가운 비수를 꽂고 돌아서는 사람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서늘한 진심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선 깊은 절망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거대한 숲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 그리고 사람을 보는 내 눈이 완전히 틀렸다는 처절한 자괴감이 우리를 덮칩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더없이 선량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을 준비를 하는, 마치 속으로 일을 가는 듯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왜 매번 이런 사람들에게 속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진짜 얼굴이 아닌 그들이 정교하게 만들어낸 가짜 가면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진짜 욕망을 숨기고 사회가 요구하는 선량한 껍데기를 뒤집어 쓸 줄 아는 교묘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우리 곁에 숨어있는 위험한 사람들을 정확히 알아보고 걸러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 4가지만 정확하게 관찰하면 됩니다. 첫째, 과도한 친절과 칭찬을 무기로 사용하는 태도. 둘째, 타인의 불행을 마주했을 때 흘러나오는 미세한 반응. 셋째,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진짜 본성. 넷째,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소름 끼치는 통제력. 이 4가지 원칙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전에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한 마을에 누구에게나 미소를 잃지 않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늘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작은 선물까지 건네며 환심을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칭송했고 그에게 마음을 열고 중요한 비밀과 재산까지 맡겼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어 마을에 큰 위기가 닥치자 그는 이웃들이 맡긴 재산을 교묘하게 가로채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의 모든 친절이 오직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다정한 이웃이었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의 약점을 파악하며 이를 갈고 있었던 무서운 사냥꾼이었습니다. 가장 따뜻해 보였던 미소가 사실은 가장 차가운 칼날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겉모습이 얼마나 기만적일 수 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알려줍니다. 첫째, 과도한 친절과 칭찬을 무기로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무장해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칭찬을 들을 때 쾌락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건네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이나 모임에서 유독 당신에게 과하게 칭찬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입은 옷차림 하나부터 아주 사소한 작은 업무 성과까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치켜세웁니다. 당신 앞에서는 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모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농담 하나에도 과장된 웃음을 터뜨리며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대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기 상황이 오면 그는 교묘하게 자리를 피하거나 당신의 등 뒤에서 교묘하게 당신의 험담을 퍼뜨리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깁니다. 그가 보여준 그토록 따뜻했던 친절은 당신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아니라 당신의 눈을 가리기 위한 화려한 연막탄이었을 뿐입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런 이중성에 대해
매우 날카롭고 서늘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평생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며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의라는 이름의 가식적인 가면이 필수적이라고 통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예의 바름과 친절함은 사실 서로의 이기심과 악의를 감추기 위해 합의된 얇은 가리개에 불과하다. 쇼펜하우어의 이 서늘한 통찰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과도한 친절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라는 소중한 이익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당신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 역시 이 위험성을 무수히 경고했습니다. 그라시안은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 지나치게 아부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처세의 본질을 꿰뚫으며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너무 단 것은 입을 버리게 하고 지나친 칭찬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 속으로 이를 가는 사람들은 타인의 굳건한 경계심을 허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달콤한 칭찬이라는 것을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허영심을 아주 교묘하게 자극하여 당신이 가진 이성적인 판단력을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그들의 친절은 마치 백설공주에게 건네진 독이 든 사과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게 윤기가 흐르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고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교묘한 가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방어책은 바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첫 만남부터 지나치게 친한 척을 하며 다가오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칭찬의 말을 늘어놓는다면 그 순간 마음속에 작지만 날카로운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취해 감정적으로 동화되어 무장해제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를 얼음처럼 차갑게 식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들의 과장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눈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진정한 호의에서 우러나온 행동과 철저하게 계산된 친절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거대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친절은 물처럼 담백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어떤 데 가도 바라지 않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가짜 친절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태도가 돌변하거나 결국 당신에게 무리하고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씁쓸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신에게 과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 앞에서는 당신의 깊은 속마음을 결코 쉽게 내보여서는 안 됩니다. 무거운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행동 패턴을 오랫동안 끈기 있게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과도한 친절로 무장한 사람의 날카로운 발톱으로부터 당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둘째, 타인의 불행을 마주했을 때 흘러나오는 미세한 반응입니다. 인간의 진짜 얼굴은 타인이 찬란하게 빛날 때가 아니라 타인이 깊은 어둠 속으로 비참하게 추락할 때 가장 선명하고 잔인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굳게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의 인간관계는 이처럼 아름답고 이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훨씬 더 차갑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오랜 지인 중 한 명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직장에서 꿈에 그리던 승진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아주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는 겉으로는 요란하게 박수를 치며 당신을 축하해 주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차갑게 식어 있고 입가는 억지스럽게 굳어 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겪고 처절하게 좌절하여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당신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당신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슬퍼하는 척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미세한 활기가 돌고 당신의 실패 원인을 집요하고 날카롭게 캐묻거나 마치 당신의 비참한 불행을 은밀하게 즐기는 듯한 소름 끼치는 생기를 뿜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천사 같지만 속으로 이를 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이고도 끔찍한 특징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뼈아픈 실패와 불행을 그저 안타까운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인하고 안도감을 얻는 도구로 잔인하게 이용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 내면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질투와 악의의 본질을 무섭도록 냉철하게 파헤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 즉 샤덴프로이데라는 감정이 인간이 가진 가장 악랄하고 저열한 본성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악의에 대해 이렇게 뼈아픈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보며 남몰래 미소 짓는 잔혹한 피조물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겉모습에 그토록 쉽게 속는 이유는 그들이 타인의 불행 앞에서 대놓고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시선과 도덕적 잣대를 고도로 의식하여 위로와 동정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면을 아주 정교하게 씁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가짜 동정심의 이면에는 나는 저런 끔찍한 불행을 겪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이기적인 안도감과 나보다 잘 나가던 사람이 마침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비열하고 추악한 쾌감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역시 인간의 끝없는 질투심을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으로 보았습니다. 그라시안은 누군가의 빛나는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평범한 인간은 속으로 지옥 같은 질투의 불길을 태우며 상대를 깎아내릴 아주 작은 기회만 하이에나처럼 엿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간의 어두운 이면을 꼬집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타인의 빛나는 성공을 보면 눈이 멀어버리고 타인의 참담한 실패를 보아야만 비로소 생기를 띠며 눈을 뜬다. 속으로 이를 가는 교활한 사람들은 당신이 잘 나갈 때 겉으로는 당신을 응원하며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훌륭한 성과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폄하하기 위한 논리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당한 성공이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거나 누군가의 도움 덕분이라고 스스로를 맹렬히 세뇌하며 당신이 언젠가 그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처참하게 추락하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저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인생의 커다란 불행의 늪에 빠져 허우적댈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친하고 다정한 친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 당신의 아픈 상처를 교묘하게 헤집습니다. 이런 무서운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고 완벽하게 대처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이룬 성공과 자랑거리를 세상 앞에 철저하게 감추고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알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지독한 질투를 느낍니다. 따라서 당신의 기쁨과 눈부신 성취를 남들 앞에서 함부로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은 타인의 어두운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질투라는 무서운 괴물을 억지로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성과를
최대한 겸손하게 감추고 오히려 당신이 가진 작은 결점이나 아주 사소한 실패의 경험을 넌지시 가볍게 털어놓아 보십시오. 바로 그때 그들의 굳어있던 눈빛이 어떻게 반짝이며 변하는지, 그들이 당신의 작고 사소한 불행 앞에서 얼마나 생기를 띠며 안도하는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슬픔과 좌절 앞에서 은밀하고도 기분 나쁜 미소를 짓는다면 그들은 당신이 절대로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속으로 당신을 찌르기 위해 시퍼런 칼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찢어지는 아픔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의 눈부신 성공을 아무런 질투 없이 조용히 인정하며 박수 쳐주는 사람만이 당신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셋째,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진짜 본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온하고 안락한 상태에서는 결코 그 진짜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두꺼운 가면을 쓴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거나 자신보다 힘과 권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완벽하게 훌륭하고 매너 있는 사람으로 위장합니다. 그들은 강자 앞에서는 간과 쓸개를 모두 빼줄 것처럼 굽실거리며 아부를 떱니다. 하지만 그 단단하고 정교한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보다 철저하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 자신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보복이나 사회적인 해도 가할 수 없는 완벽한 약자를 마주했을 때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늘 함께 일하며 신뢰하는 동료나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상사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직장 내에서 업무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위선적인 상사들에게는 항상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며 당신에게도 무척이나 다정하고 매너 있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를 아주 괜찮은 인품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근 후 그와 함께 우연히 들른 식당에서 그가 서빙을 하는 종업원의 아주 작은 실수에 불같이 화를 내며 인격적으로 참담하게 모독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는 매일 아침 마주치는 건물 청소 노동자나 주차장 경비원에게 마치 그들이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무례하게 굴고 자신의 직장 내 지위를 철저하게 이용하여 힘없는 부하 직원들의 공로를 무자비하게 가로채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늘 보여주었던 그 세련되고 부드러운 지식인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잔인하고 오만한 폭군의 일그러진 얼굴만이 그 자리에 흉측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극단적이고도 소름 끼치는 온도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강자에게 굽실거렸던 것은 결코 상대를 향한 존경심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과 철저한 계산 때문이었으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의 머리 위에 군림하며 짓밟는 것이야말로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정한 본성이라는 끔찍한 뜻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타고난 성격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교육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거친 행동을 잠시 동안 억누르고 위장할 수는 있지만 인간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튼튼하게 뿌리내린 본질적인 인격은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성격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본질에 대해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성격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으며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천박하거나 고귀한 수준을 아주 정확히 거울처럼 반영한다. 쇼펜하우어의 이 서늘한 통찰에 따르면 약자에게 잔인하게 구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악하고
비열한 성격을 세상에 타고난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천사처럼 친절한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아직 그에게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이용 가치가 남아있거나 혹은 당신을 함부로 대했을 때 그에게 돌아올 직간접적인 손해와 평판의 하락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황이 갑자기 변하여 당신이 직장을 잃거나 힘이 빠져 그보다 철저한 약자의 위치로 비참하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는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없이 그날 식당 종업원에게 퍼부었던 그 무자비하고 차가운 폭력을 당신에게도 똑같이 쏟아낼 것입니다. 속으로 앙심을 품고 일을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관계를 오직 위아래를 나누는 수직적인 서열로만 단순하게 파악합니다. 그들의 메마른 마음 속에는 인간적인 존중이나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따뜻한 연대감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상대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배당하느냐의 짐승 같고 냉혹한 힘의 논리만이 그들의 차가운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이중적이고 비열한 사람들의 속물적인 근성을 인생에서 가장 멀리해야 한다고 핏대 높여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비열함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는 개처럼 꼬리를 흔들고 힘없는 약자 앞에서는 늑대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구제불능인 영혼을 가진 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진짜 가치를 평가할 때 과연 어떤 날카로운 시선을 가져야 할까요? 당신을 향해 보여주는 거칠의 태도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섣불리 판단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길거리의 낯선 타인이나 식당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신을 태워주는 택시기사에게 어떤 오만한 말투를 쓰는지, 그리고 실수하여 쩔쩔매는 힘없는 부하 직원을 어떻게 무자비하게 다루는지를 한 마리 매의 눈으로 서늘하게 관찰하십시오. 그들이 자신과 아무런 이익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지나가는 사람, 혹은 자신보다 명백히 힘이 없고 반항할 수 없는 약자에게 무의식적으로 툭하고 드러내는 그 짧은 순간의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이 가진 진짜 냄새나는 밑바닥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를 가차없이 짓밟고 조롱하는 데서 은밀하고도 변태적인 쾌감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이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며 조용히 이를 갈고 있는 가장 끔찍하고 위험한 적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을 발견한다면 알량한 동정심으로 그를 고치려 하거나 따뜻한 말로 설득하려 들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의 통찰력 있는 말처럼 인간의 썩어빠진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단호하게 당신의 평화로운 삶에서 그를 칼로 베어내듯 잘라내는 것만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넷째,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통제력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자신의 희로애락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을 대하기 훨씬 편안해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투명한 유리알 같아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만큼 그들의 다음 행동이 아주 쉽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감정의 동요를 전혀 보이지 않고 항상 로봇처럼 완벽한 평정심을 무섭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결점이나 진짜 속마음,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을 타인에게 절대로 한치도 노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특징을 가진 일상적인 사례를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오랜 지인 중 늘 둥글둥글하고 사람 좋은 미소를 얼굴에 띠고 있지만 정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사적인 가족 이야기나 가슴 깊은 곳의 고민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고민이나
은밀한 비밀 이야기는 밤을 새워가며 두 눈을 반짝이며 경청하고 상황에 맞는 아주 적절한 맞장구와 입에 발린 위로를 건네며 타인의 소중한 정보와 속마음을 스펀지처럼 무섭도록 흡수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화살표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자신을 향할 때면 그는 매우 교묘하고 부드럽게 꼬리를 자르듯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는 어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해도 남들처럼 쉽게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지 않고 아무리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이 기쁜 일이 있어도 크게 환호하며 웃지 않습니다. 마치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사람처럼 항상 얼음물처럼 일정한 온도와 기계같이 완벽한 매너를 24시간 내내 유지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가 감정 기복이 없는 아주 이성적이고 내면이 성숙한 어른이라고 착각하며 그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평온함 속에 감춰진 아주 무섭고도 끔찍한 진실은 그 완벽한 평정심의 이면에서 당신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무시무시한 계산기가 쉴 새 없이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순히 성숙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결국 타인을 자신의 발밑에 두고 지배하기 위해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든 펜은 단 한 장도 남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타인이 들고 있는 모든 카드를 훔쳐보며 약점을 쥐고 흔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방식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유형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을 지극히 경계하고 또 경계했습니다. 그라시아는 처세술의 위대한 대가로서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인간미 없이 완벽한 가면을 쓰고 단 하나의 결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몹시 위험하고 기만적인 존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간의 방어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결점을 완벽하게 감추고 속내를 절대 털어놓지 않는 자 앞에서는 당신의 마음도 가장 튼튼한 자물쇠로 굳게 채우고 침묵하라. 그라시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교류와 우정에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빈틈과 인간적인 구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부끄러운 나약함과 과거의 뼈아픈 실수를 조금은 보여주어야 비로소 상대방을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느끼고 서로를 깊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가져갈 것처럼 굳게 입을 닫아버린 사람은 당신을 인생을 함께할 따뜻한 친구나 동반자가 아니라 차갑게 분석하고 언제든 써먹고 버려야 할 이용 대상으로만 철저하게 바라보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역시 이런 부류의 교활한 인간을 가장 혐오하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마음속 비밀은 샅샅이 캐내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철갑처럼 감추는 자들을 어두운 구석에 끈적한 거미줄을 치고 순진한 먹이가 걸려들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는 독거미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조용하고 밋밋한 벽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벽 뒤에서는 당신의 모든 약점, 당신이 무심코 털어놓은 비밀과 콤플렉스가 차곡차곡 무서운 데이터로 분류되어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생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나 언젠가 그들과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기의 순간 그들은 당신이 그토록 믿고 털어놓았던 그 내밀하고 뼈아픈 정보들을 아주 무자비하고 날카로운 칼날로 바꾸어 당신의 숨통을 사정없이 조여옵니다. 당신은 그제야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완벽한 매너와 진지한 경청이 사실은 당신을 올가매어 파멸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짜놓은 정교한 덫이었음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속을 알 수 없고 로봇처럼
완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도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은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딱 그만큼만 나의 마음도 한치의 오차 없이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진짜 감정과 치명적인 약점을 결코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 역시 당신의 부끄러운 과거나 치명적인 비밀, 그리고 아픈 치부를 그에게 결코 입 밖으로 털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는 감정의 동등한 교류라는 상호작용 위에서만 건강하게 성립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마음을 쏟아내고 비밀을 고백하는 불균형한 관계는 결국 당신을 상대방의 감정적인 노예이자 포로로 만들 뿐입니다. 그들이 차가운 침묵과 가벼운 맞장구로 당신의 밑바닥을 탐색하려 한다면 당신 역시 그들과 똑같이 고요한 미소와 날씨 이야기 같은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단단하고 높은 방어벽을 치십시오. 속으로 딴 마음을 품고 일을 가는 사람들은 타인의 내밀한 정보를 통해 막강한 힘과 지배력을 얻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귀에 아무런 쓸모있는 정보도 던져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당신을 해치고 조종할 수 있는 무기 역시 허무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완벽하고 흠결 없어 보이는 사람의 그늘막 아래에서 마음 놓고 쉬려 하는 헛된 기대를 버리십시오. 자연의 세계에서 가장 색깔이 화려하고 완벽하게 아름다워 보이는 꽃이 때로는 곤충을 마비시키는 가장 지독하고 치명적인 맹독을 품고 있다는 냉혹한 자연의 이치를 우리의 삶에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선량해 보이지만 그 두꺼운 가면 속으로는 끔찍한 악의를 품고 당신을 노리며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의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직 자신의 숨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과도한 친절과 달콤한 칭찬이라는 기만적인 무기를 마구 휘두르는 가식적인 태도. 둘째, 당신이 인생의 큰 실패와 좌절의 늪에 빠졌을 때 가식적인 위로에 가면 뒤로 미세하게 흘러나오는 은밀한 쾌감과 소름 끼치는 생기. 셋째,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철저하게 만만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잔혹하고 폭력적인 진짜 본성. 넷째, 자신의 진짜 속마음과 약점은 절대로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타인의 약점과 정보만을 거머리처럼 흡수하려는 소름 끼치는 감정 통제력. 이 4가지 명확한 거울을 통해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냉철하게 바라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가짜들의 거짓된 미소에 속아 소중한 마음을 다치거나 가족처럼 신뢰했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배신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수백 년 전에 낡은 종이 위에 남긴 이 뼈아프고 서늘한 통찰들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인간관계 속을 위태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인간이 가진 본연의 이기심과 악한 본성은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하며 숨막히게 살아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서로에게 기대어 온기를 나누어야만 하는 외로운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당신이 가진 그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과 인생의 귀한 에너지를 정교한 가면을 쓴 채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짓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헛되이 낭비하며 상처받지 말라는 간절한 의미입니다. 타인의 위장된 진짜 얼굴을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매섭게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을 갉아먹는 가짜 인연들을 가차없이 솎아내고 나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아껴줄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요한 시간, 스스로의 내면을 향해 한번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머물며 나와 웃음을 나누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진짜 얼굴을 가면 뒤에 숨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은 타인에게 기만적인 가면을 쓴 사람인가? 아니면 진실한 얼굴로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인가? 이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험난한 삶의 여정에서 인간관계의 상처를 막아주는 가장 단단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팍팍한 삶과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의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